실제로 제가 이제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하면서 지금 오마이뉴스의 이 대선 부정선거 관련 이 개표 상황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저는 이제 대선 아침에 이제 저는 스마트폰이 없거든요. 집사람 거 스마트폰을 켜봤어요. 투표하러 가서 스마트폰 찍은 겁니다. 그 뉴스 앱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조선일보, MBC, 이데일리, 조선일보 도배가 되어 있더만요. 사실 대선 부정선거는 대선 당일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대선 끝나고 제가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51.6% 득표율이 나오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쇼킹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 국정원 사건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 있죠? 일베. 그야말로 여론조작, 새누리당 여론조작이 아지트 정도 되는 데입니다. 거기 정치 게시판에서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그은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해가지고 51.6% 어떤 과반 투표하면서 5.16 정신개선. 이게 올라온 시점이 12월 10일입니다. 대선 9일 전에 이미 목표 득표율이 나와 있죠. 이 사람 개표하는 시각에 저녁 10시 4분에 올린 글입니다. 그때는 현재 득표율 51.8%, 꿈의 득표율 51.6% 나오냐 해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1시간 뒤에 딱 51.6% 됩니다. 그래서 희귀낙낙거리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정몽준하고 같이 귓말도 나누고 하는 모습. 저는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어떻게 대선 9일 전에 쪽지게처럼 이렇게 맞춰버리냐. 먼저 저는 이제 지금 일간 베스트가 어떤 그 의심을 받고 있냐면 국정원이 후원을 하거나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 부분 거기 일간 베스트를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국정원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대선 끝나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언론사에 다 제보를 했어요. 어떤 언론사도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트윗에다 올렸더니 감지를 했는지 글을 싹 지워버리더만요. 근데 뭐 그래도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다행히. 자, 이 개표 상황표 보는 걸 저는 좀 아까 김우영 목사가 어려운 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요. 개표 상황표 보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계 돌리는 시간입니다. 개표기. 투표지 분리기라고 지네들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전자개표기죠, 사실상. 전자개표기, 이게 기계에서 찍어서 나옵니다. 이 시간이. 근데 투입하는 시간이고 이게 이제 끝내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 종료 시간. 이 종료 시간에서부터 여기 위원장이 공표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느냐. 일단 심사집계위에서 심사위원들이 투표 사무원들이죠. 심사하고 확인하고 집계를 합니다. 일일이 아까 2번, 3번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했죠. 그것을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가요. 이게 임기가 돼요. 위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해서 총 8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걸 검열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 투표를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여기 밑에 이제 도장 찍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도장을 다 꽝꽝꽝꽝 찍습니다. 위원장까지. 그리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표를 합니다.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공표를 하죠. 공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이렇게 공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시를 합니다.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 괜찮아요. 공표를 위원장이 합니다. 그 시각을 옆에서 이제 보조 사무원이 적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과 동시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서에 가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방송사로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계 종료된 시간부터 위원장 공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까 설명했죠. 수작업에 의한 뭔가 이 하는 시간, 이 수개표 시간이라고 해요. 줄여서 수개표 시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예시분은 40분 걸렸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이거는 봤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유감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 겁니까? 순천 거. 참 희한합니다, 이거. 22시, 10시 19분에 이 종료가 됐어요. 기계가. 근데 공표가 언제 돼요? 22시 2분에 됩니다. 위원장 공표가 어때요? 기계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표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개표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공표하고 있어. 17분이나 빨리. 황당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동으로 가봅니다. 안동. 아까 보십시오. 안동은 너무 심각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보십시오. 이 분류기 운영 개시 시간 자체가 6시예요, 6시. 여러분, 6시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투표 막 시작된 시간이죠? 근데 개표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대도 한다면. 이런 건수가 안동에는 몇 건이나 발견됐냐면 24건이나 발견됐어요. 기계 2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발견을 못했고 제가 이거 개표 상황표 정보공개 첨부해가지고 받아서 확인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해명을 해봐라. 도대체 기계가 어떻게 투표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에 막 돌아가고 있냐, 개표기가. 말이 되느냐, 이게. 단순 오류래. 세팅을 잘못해놨대요. 컴퓨터 세팅 시간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컴퓨터 세팅 잘못이다. 좋아요. 근데,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일체 점검을, 장비 점검을 했고요. 투표하기 전에도 2번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가지고 게시해서 투표지 분리기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오류가 나면 그 눈이 몇 개입니까? 발견해서 바로 시정을 했어야죠. 어느 누구도 발견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통합 진보당 어떤 정당 야당이든지 간에 지금 이런 문제들 제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눈이 몇 개인데 여기 참가진들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돈 갖고 눈뜬 봉사냐? 뭔 부정이 있다고 그러냐? 조작이 있다고 그러냐? 자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왜 못 발견했어요? 이렇게 24건이나 이게 발생했는데 6개의 투표구에서 24건이나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가 하나 발견 못했어요. 선관위 직원들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안동 보십시오. 안동이 아까 11분, 2,000표 하는데 2,000여 표 하는데 11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 위원장 도장이 없어요. 공표 시간 자체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거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를 내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네? 중앙선관위에다가 이렇게 위원장 공표 시간 자체가 안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냐 안 되냐 이게. 그랬더니 이거는 위원장이 도장이 있고 다 검열위원도 다 도장이 있으니까 이미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인정은 된다. 그러면 이거 위원장 공표 시간은 왜 있는 거냐? 왜 적게 돼 있는 거냐? 그냥 참고사항이냐? 근데 이거는 물론 서식에는 나와 있긴 한데 하면서 할 것은 그립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한 대표님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공표는 판사의 판결문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거라고. 예?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위원장을 맡은 사람들 보면 다 지역의 판사들이에요. 예. 이 중요한 걸 빠뜨려버려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예요? 해운대가 참 이번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0시 16분에 이게 종료가 됐는데 위원장이 8분에 공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비슷한 게 그죠? 요것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요거는 위원장이 23시 36분에 종료가 투표지가 불리기가 끝났는데 공표를 언제 하냐? 한숨 자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10시 10분에 공표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20일 10시 10분까지 계속 개표를 했나봐요. 수개표의 최고의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아마 그런 개표 상황표가 아닌데. 예? 아까 저기 목사님 방송에 보여주셨던 거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고친 것 같아요. 예? 고친 것 같다고 진짜요? 예, 이렇게 사실 정정했죠. 예, 정정을 했으면은 방법이 여기 도장 이렇게 오기 쓰고 그렇죠.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게 공문서다 보니까 0시 10분이었을까요? 그래도 아무튼 저것이 것은 상관이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 어디죠? 해운대인데 1시 10분인데 1시 6분에 공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빠른데 예? 공표 시간이 늦은 것은 변치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빠르잖아. 빠른 것은 요거는 빠르단 말이에요. 6분이란 말이에요. 6분. 근데 이따가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개표 상황표 이것 좀 내가 이따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어디죠? 홍천이죠. 요것도 시간이 홍천에는 4건 발견됐어요. 위원장 공표 없는 것이 시간 없는 것이 4건이나 발견돼서 이거 경위를 이제 그때 당시에 관리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도 역시 그 이제 지역 판사가 이걸 했는데 원래는 자기네들은 위원장감을 주기 위해서 판사님이 직접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접 그 공표하고 나서 거기다가 시간을 적게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빼먹어 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간에 당신들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중대한 거 4건이나 이렇게 예? 위원장 도장이 예. 목도장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위원장 공표가 없는 시간이 없는 것이 4건이나 발견돼서 제가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개표 상황표를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결과를 이것도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보다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고 그러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교육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이거 당신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월급 받는 사람들 이런 기초적인 거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담당자 이 공무원들의 어떤 소명을 하든지 이 징계를 하든지 좀 책임지는 자세를 좀 이렇게 보여줘봐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어디죠? 안동. 예, 25분에. 자, 이제 이 개표 상황표는 놔두고요. 다른 나라 좀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 미국 선거가 2000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고어하고 부시하고 붙었는데 이 부정선거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펀치 카드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다가 이제 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자투표기 중에 하나던데,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썼더라고요. 1960년대부터 썼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여기서 18만 평가가 재검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부터 최악의 재검표 사태 이후에 터치스크린을 도입을 했는데 2004년 1월 하원 선거에서 134명 투표 결과가 누락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선거에서는 투표기기의 오류가 발생을 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오류들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주정부에서 전자투표기 사용 금지를 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전자투표기가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아주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시민단체 이런 문제제기에 의해서 하면서 이제 좀 도입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은 이렇고요. 독일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투표기 도입의 논의가 이렇게 점차 시작되더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이걸 넓혀가다가 2005년 연방의회 선거 전체 8만여 개 투표소 중에서 1,800여 개 투표소에서 250만 유권자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독일 시민단체와 해커그룹 CCC 여기서 해킹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2006년도에 해커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2007년도에 정치학자 요하임 비스너 그의 아들이 헌법 소원을 낸다. 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문제제기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런 논란을 하다가 이 논란 가운데서 우리 지금 3명의 이경복 교수와 같은 분이 있었나봐요, 여기도. 그래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가 시연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 3월 3일 16대 하원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일반 시민이나 투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불가능해 위헌이며 향후 사용하지 마라 판결을 내립니다. 전자투표기 사용 이전에 일반 유권자들이 그 작동을 충분히 인지, 제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며 개표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표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표기를 자꾸 중앙선관위 도입을 하려고 터치스크린법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자꾸 이제 지금 보조수단이라고 하면서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많은 개표 조작의 논란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많은 전자 투표기, 투표기가 아닌데 개표기가 같은 전자 형태로 되는 이런 투표기기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된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다 보니까 노예를 하잖아요. 노예를 하면 지난 봄노예 때 우리가 그 터치 스크린 형태의 투표기를 사용해 봤어요. 그랬는데 2대가 왔는데 2대를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임원회에서는 그걸 도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400여 명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시간이 그냥 평소 이렇게 우리가 하던 그냥 일반적인 투표 형태보다 더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 기계 하나가 오류가 나고 있어요.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참관인들 앞으로 오래요. 컴퓨터 앞으로. 그래서 참관 이제 어떻게 이제 개표가 정말 제대로 되는지 보래요. 근데요, 일반 우리들 지금 선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작업 하는 거 다 참관인들 눈뜨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터치 스크린 형태로 이렇게 전자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컴퓨터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 것을 참관은 뭐하러 해요, 그런 걸. 그렇잖아요. 참관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다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써도 되겠죠. 근데 검증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해킹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 안전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사례도 있는데 일본 사례는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표 상황 하나 좀 눈여겨보시라고 했던 것을 왜 보라고 했냐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끝나고 나서 한 시민이 분당 데이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각 방송사에 이렇게 투표구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을 하는데 1분당 데이터. 그것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이상하게 그랬더니 1월 넘어서 1월 중순에나 아마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과 요즘 이제 시민들이 참 대단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을 하시면은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이 있어요. 그 경제토론방에 친절한 신숙씨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아주 열심히 그걸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분당 데이터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가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위원장, 그러니까 대표 상황표하고 이분은 기록을 해왔다고, 그걸. 그래서 대표 상황표에서 위원장 공표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시에 위원장이 공표를 했다. 그런데 분당 데이터, 그러니까 언론사에 보낸 데이터는 8시 15분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낸 그런 기록이 발견됐어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공표도 안 하고 투표기도 돌리지도 않았는데 네? 대표 데이터가 방송사에 제공되고 있어요. 한다는 일이 실제로 제가 정말일까 해가지고 직접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비디오 실제로 그 개표 상황표를 찾아서 분당 데이터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여수인데 여수 거를 한번 제가 올라오면서 기사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부산 거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수 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33분에 여기는 뭐 그렇죠. 위원장이 53분에 발표를 합니다.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22시 53분에 공표를 했는데 지금 내 시간을 보니까 22시 45분이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3건 발견했어요. 3건 발견했는데 하나는 또 22시 위원장 발표 시간이 22시 35분인데 33분에 제공이 되고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계속 찾다 보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 아까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군산, 익산 이 지역 분들도 얼마든지 중앙선관위 그 정보공개 청구 방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거든요. 돈도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여기 군산 거, 익산 거 다 한번 좀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빙산의 일각만 소개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는 인위적 조작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 등을